안녕하세요. 저는 입시는 이쌤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빛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고 1학년 학생분들과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빛고에서는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알찬 내용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들과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대충 어림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 분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해서 두루두루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다 통합과학에 들어가 있어요. 역학이랑 전기는 물리 파트로, 그 다음 화학 반응은 화학 파트에, 지구와 우주에 대한 내용은 지구과학에,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으로는 유전과 물질대사, 이런 내용들이 통합과학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지금 예비고 1학년들 분이시죠. 2015 개정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학년별로 뭐 지구과학 파트면 지구과학, 물리 파트면 물리 파트, 생명과학 파트면 생명과학 파트로 단원별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와서 통합과학 접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단원명이거든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는 단원명에 중력장내의 운동, 운동량과 충격량, 물리 파트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판구조론, 지각변동, 이건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즉, 한 단원에서 다양한 과학 분야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나는 생명이 좋아, 나는 물리가 좋아, 이렇게 호불호를 나눠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두루두루 공부해야 된다는 점, 통합과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들의 단원들을 제가 나열을 한 건데 여기에 이렇게 색칠을 하얀색으로 해놨어요. 여기 어떤 의미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고등학교 통합과학과 이어지는 통합과학과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봤습니다. 대충 보면 한 50% 정도로 추정이 가능한데, 이 말은 즉슨 중학교 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중학교 때 나는 과학을 아예 못했어, 너무 두려웠어 하시는 학생들은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방학기간 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통합과학이 또 요즘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짚어보면 여기 앞에 보이는 1학기 1단원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 새로 추가됐고요. 2학기 3단원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단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 두 단원씩 1학기의 2, 3단원과 2학기의 1, 2단원은 기존에 있었던 통합과학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 수치로 나타내면 한 96% 정도 일치하고요. 약간의 수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새롭게 추가된 단원이죠. 이 단원들은 물리, 화학, 그 다음에 뭐 생명, 그 다음에 지구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파트라기보다는 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지식을, 기본적인 상식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게 될 때 실험, 그 다음에 그래프 분석,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단위나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1단원에서 배우게 되고요. 2학기에 새롭게 추가된 과학과 미래사회 파트에서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과학기술이 되게 같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022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고 어떤 과학적 지식을 소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와 관련이 있었던 감염병과 병원체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챗GPT 활용 되게 많이 한다고 하죠.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을 배워가면서도 지켜야 될 윤리적인 사항들까지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3단원과 1단원 같은 경우에는 과학
적인 어떤 통합과학에서의 그 한 깊은 분야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상식선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고 1학년 학생들이 보게 될 2028 수능은 통합과학의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 이제 선배까지죠. 선배까지는 사탐, 과탐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를 했다면 여러분들 예비고 1학년 분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는 통합과학을 무조건 필수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선택 과목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문과, 이과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전에 내신에서만 보았던 통합과학과 이제 수능에 반영될 통합과학의 어떤 유형이 나눠질 것이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신에서의 통합과학은 되게 내신형 문항이라고 하죠. 지문과 보기에 추론해야 되는 미지수 같은 게 없고 공부한 개념에 대해서 단순하게 OX 정도를 판별하는 수준, 그리고 계산, 추론, 분석의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내신형 문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수능형 통합과학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는 문항들이죠. 미지수가 무조건 제시가 되고요. 그것을 간파하는 과정에서 분석, 추론, 적용 능력이 요구되고 이런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니까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물리 파트겠습니다. 물리에서는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다르게 낼 수 있어요. 왼쪽은 전형적인 어떤 내신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정말 모의고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는 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OX 판단만 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미지수가 의미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반영했을 때 여기서 요거를 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OX 판단이 아니라 2분의 3 루트 GL이라는 값이 맞는지 사고를 해야 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암기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학 파트에서도 그냥 그림 보고 교과서에서 있었던 거, 아, 여기는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 예, 답변하면 끝나는 수준으로 내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만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능형 문제는 또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미지수를 두면서 너 여기 있는 거 만약 뭐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몇 개가 있고 여기는 몇 퍼센트가 있을 거야. 그거를 분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을 그럼 한번 판단을 해봐 라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딱 봐도 되게 어려움이 확 느껴지는 맥락입니다. 이렇게 통합과학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조금 쉽게 배우고 느껴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수능에 반영되고 변별력을 줘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점차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내신형 문제를 많이 냈었더라도 점점 이런 모의고사 기반의 어떤 출제된 그런 문제들이 내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도 점차 반영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빛고등학교에서의 통합과학은 과연 어떨까요? 먼저 이렇게 짧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한 중정도라고 제가 분석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제의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적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출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한 70% 출제되고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30% 정도 나오게 됩니다. 내신 7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부교재, 학교 부교재와 전년도 시험에서 다 따온 문제들이 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재밌는 건 이 부교재와 전년도 시험에는 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내용들이 다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빛고도 점점 내신형 스타일 문제보다는 수능형 스타일을 연습시킬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빛고 부교재에만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기로 출제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타운전권이 아니라 운전권의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도 물론 변별력 있는 문제로 학교에서 출제가 됐지만 더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은 미지수랑 마지막에 계산까지 요구하면서 실수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더 어렵게 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엄청 어렵게 안 냈던 변별력. 네, 요런 게 이제 한빛고 통합과학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파트에서도 그렇죠. 방금은 이제 화학 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 사고가 들어가서 킬러 문제가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지구 시스템, 지구과학 파트인데, 지구과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라고 쉽게 보통 이런 내신형 문제 스타일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게 수능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미지수 둬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조건들, 특히 B가 A보다 크다라는 이런 숨겨진 조건들을 다 분석해 가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해야 되는 깊은 추론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한빛고에서는 아직까지는 암기 파트는 그렇게 변별력 있지 않고 열심히 부교재랑 교과서만 공부하면 풀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교재에서 정말 많이 출제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인데, 왼쪽이 이렇게 책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부교재에 기록된 문제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번 시험 2024년도 2학기 지필고사 1차 지필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거의 나트륨 이온, 수산화 이온, 염소 이온 똑같은 이온들로 주었고 모형이나 이런 게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개념과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있었던 또 부교재 문제는 심지어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이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빛고는 부교재의 엄청 중요성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재미있는 건 여기 있는 이런 문제나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 모두 다 수능형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한빛고에서는 점점 수능형 문항으로 출제 빈도가 증가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또한 부교재에서 한빛고만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이제 리소좀이랑 리보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리보솜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리소좀은 잘 안 배우는데 한빛고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전 이걸 보자마자 말장난 하겠다. 리소좀 페이크 조심하라 라고 학생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뿌려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시험에서 리소좀에서 생성된다라는 낚시 문항이 나왔어요. 우리 학생은 다행히 저한테 배운 학생 X표를 당당하게 치고 낚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교재, 한빛고 부교재에서만 다루는 어떤 특정 내용은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출제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되게 깊게 물어보지 않고 적당한 변별력에서 해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신 교재, 그러니까 부교재랑 전년도 시험이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지만 사실 그 수록된 문제들도 다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미 나왔던 문제들이다. 즉 여러분들은 한빛고 통합과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수능형 문제에 대한 어떤 학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따라서 그냥 부교재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중에 모의고사 문제들이 담겨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한빛고에서 좋은 통합과학 성적을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한빛고 학생들에게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내신형과 수능형 내용,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해서 복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되게 멋있는 말이죠. 하이브리드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형 그리고 내신형 문제에 다 담겨있는 어떤 내용들, 접근 방법들이 녹아져 있는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도나 킬러 문제가 나오는 이제 뭐 물리 파트, 화학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서 어떤 개념을 써야 되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뭐 표를 그리면서 풀어야 되는지, 뭐 식을 세우면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단계별로 알고리즘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제가 분석한 자료만
딱 푸실 줄만 알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때 쌤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하면서 푸실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내신형 문제는 내신형스럽게 제가 또 자체 제작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빛고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그림이 똑같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A를 빈칸을 줬는데 저는 다 스파르타식으로 다 빈칸을 줬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해서 이런 내신형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도록 또 자체적인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도 여러분들 혼자서 교과서 보면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치면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핵심 내용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빈칸을 뚫어 놓은 다음에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OX 문제의 판별에 특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할 땐 힘들겠지만 저와 만약 함께 공부하게 된다면 이런 암기 테스트를 보면서 좀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부교재도 항상 학생들한테 따끈따끈한 걸 받아서 다 세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너희 학교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은 충분히 시험 보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쌤이 정리해 놓을 테니까 시험 보기 전에 꼭 보고 들어가 하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보기로.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학생들한테 시험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마다 학부모님께 관리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메시지에는 이렇게 문자로도 가고 카톡으로도 가는데 숙제 내용과 수행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수업 내용은 어디 진도를 나가고 있고 지금 학교 진도 대비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다 아니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별로 지금 아이가 공부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 된다, 뭐 상중하 중에 상이다, 중이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성취도 상황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쌓이다 보면 학생들이 대충 몇 점 맞을지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누구누구 친구 지필평가 시험 예상 정답률은 뭐 지구 파트에선 80%, 화학 파트에선 8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점수가 한 3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 점수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학부모님께서 보시고 애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게 주마다 관리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학생과 관련된 특이사항이나 뭐 보강, 그 다음에 뭐 휴강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 학생이 좀 잠이 부족해 보인다. 아니면 꼭 식사를 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석을 하더라도 입시는 이쌤 자체 유튜브 채널에는 학생들만, 재원생들만 볼 수 있게 모든 강의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제 모든 강의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석을 하더라도 이 영상만 집에서 편하게 다시 본다면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재원생들한테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컨텐츠와 관리를 학생들한테 마구, 학부모님한테 마구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되게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내주신 학부모님의 메시지 항상 가슴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때 이 친구는 100점을 처음 받아본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감동하시고 학생도 감동했던 사례인데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저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생님은 되게 친한 형 같아서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칭찬해 주셔서 되게 힘이 됐다고 하네요.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은 정말 처음 봅니다. 뭐 이런 것들 과학 시간에 흥미가 없었는데 눈이 반짝인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뭔가 제가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학생도 중요하죠. 학생들은 이제 강의적인 부분에서 아마 많이 느낄 텐데요. 뭐 물리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운 파트지만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됐다라는 말과 시험 직전 대비 때 학교별로 분석해 준 내용과 꼼꼼하게 설명해 준 내용들이 나와서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출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들도 보면서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 상담하면서 너 뭐가 좋았어? 뭐가 좀 불만스러웠어? 이런 것들 저는 다 하나씩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더 나아가는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달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되게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선생님이겠죠?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게끔 해주고 싶은 게 어떤 저의 뭔가 깊은 염원이랄까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을 잘 안 했던 학생들도 또한 잘하는 학생들 모두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통합과학 수업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자세만 가지고 오신다면 제가 시험 분석, 자료, 문제 이런 거는 왕창 드릴 테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 절대 두려움 갖지 말고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꼭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만족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못 담은 내용도 많은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입시는 이쌤 학원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한빛고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입시는 이쌤 학원으로 놀러와서 저한테 수업 한번 들어보시고 현장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